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짜리 암호화폐 제국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암호화폐 정책까지 결정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트럼프의 암호화폐 제국과 그 중심에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시작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모든 이야기는 아주 극적이었던 2025년 시장 상황에서 출발합니다. 2025년 시장은요, 정말 정치가 어떻게 시장을 흔드는지 제대로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. 연초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뚫고 막 올라가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는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신호를 딱 보내면서 그 열기에 기름을 부었죠. 그런데 바로 그 정치적 영향력이 10월에는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. 백악관에서 관세 정책 하나 발표하니까 시장이 하루아침에 15%나 폭락해버린 거예요. 워싱턴의 말 한마디가 투자자들 지갑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된 거죠.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개인의 재산 증식이라는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이 딱 마주치는 바로 저 교차점. 저기가 바로 이번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들여다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. 아니, 그래서 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얽혀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의 규모를 숫자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. 10억 달러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원이 넘는 세전 수익입니다. 정말 엄청나죠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진심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더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. 특정 프로젝트 하나에서만 나온 매출인데요. 바로 USD1 스테이블 코인. 여기서만 27억 달러의 매출이 터졌습니다. 이건 뭐 단순 투자가 아니에요. 그냥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죠. 이 표를 보시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WLFI라는 디파이 플랫폼도 있고요. 방금 말씀드린 USD1 스테이블 코인, 그리고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밈코인도 있죠. 마지막으로 크립토닷컴이랑 대규모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사업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암호화폐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무대를 워싱턴으로 한번 옮겨볼까요? 바로 이 시기에 정책과 규제는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했을까요?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정부, 의회, 규제기관 할 것 없이 워싱턴의 모든 권력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. 물론 여기에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거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거시적인 목표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결과만 놓고 보면요. 행정명령으로 길을 터주고 법안으로 제도를 싹 바꾸고 규제 문턱은 확 낮추고 이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깔아준 거나 다름없었죠. 바로 이겁니다. 이런 조치들이 그냥 우연히 단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. 크립토 스프린트라고 불리는 아주 체계적인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. 그리고 그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. 민간 기업들이 더 쉽고 편하게 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. 앞서 본 그 거대한 개인 포트폴리오와 전방위적인 친암호화폐 정책, 이 두 개의 세계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충돌하는가 하는 점입니다.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해 충돌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두죠. 아주 간단합니다. 공적인 위치에서 내린 결정이 돌고 돌아 나의 사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,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. 이 슬라이드가 아마 모든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. 지니어스 법안은 USD1에 딱 맞는 맞춤법 같고 SEC 규제 완화는 WLFI라는 FFI 같은 플랫폼에겐 정말 큰 선물이 되죠.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친암호화폐 발언들은 트럼프 밈코인 같은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. 정책과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. 이게 왜 전례가 없다고까지 불리는지 알려면 과거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.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요,
이해 충돌의 오해를 살 만한 모양새 자체를 피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자산을 아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백지신탁에 맡겨버렸죠. 근데 이번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. 자산을 처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산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산업의 규칙을 본인이 직접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물론 이걸 다르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지지자들 입장에선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국가가 인정하고 미국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, 이렇게 주장합니다. 하지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이 따라붙습니다. 국가의 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정 프로젝트를 밀어주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시장의 투명성이나 공정한 경쟁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인 거죠.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 거버넌스에 과연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? 이 문제는 결국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공직윤리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기존의 법으로는 추적조차 어려운 이 암호화폐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국경 없이 순식간에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을까요? 결국 핵심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. 어떻게 정책과 사익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대중의 신뢰를 지켜낼 것인가?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마주한 진짜 도전은 바로 이것이죠. 100년도 더 된 낡은 윤리 규범의 잣대로 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? 우리의 규칙이 시대에 뒤처져도 한참 뒤처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입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. 돈의 형태가 바뀌고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리더들에게 적용되는 윤리적인 룰 역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